안녕하세요. 광원지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그 건축 구조물과 그 미국의 건축 구조물을 약간은 비교를 해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건축 구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아니면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미국과 비교를 해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 한국 사진을 제가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지나가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그런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여름이었나요? 제가 한국에 이제 갔을 때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 큰 우산 같은 이게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이게 그 여름에 이 밑에 굉장히 시원하겠죠. 이게 이제 그늘이 지니까.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한국은 그 돌풍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물 자체가 이게 여기서 지지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횡단보도와 장애인이 그 지나가야 그 안내해주는 여기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횡단보도에서는 이 장애인 안내 노란색 지시판이 그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보통 제가 거의 횡단보도에 가면 똑같이 봤는데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횡단보도 전체를 덮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턱을, 이 도로면과 이 인도의 턱이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다 낮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다 했는데, 이 작업이 사실상 불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같은 거였죠. 횡단보도가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여기까지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이 횡단보도 전체 구간을, 여기는 이제 장애인 요 지시판이 여기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낮게 만들었죠. 이게 미국에서는 컬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횡단보도 인도 쪽으로는 이 블락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블락을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인도가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인도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도로가 되는 거죠. 차가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 가겠죠. 이게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로에서 여기를 가려면 이 단높이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요 단높이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근데 이 횡단보도 이 부분에서는 이걸 깎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절단하는 거죠. 깎아서 이 면을 경사지게 만드는 겁니다. 경사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건너가게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보이는 이 단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을 깎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자체가 컬브라고 이제 말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컷을 한 거죠. 이거를 잘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바퀴가 달린 어떤 휠체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운송 수단이 가게끔 그렇게 이제 이걸 깎는 건데, 이 횡단보도 전체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다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웃긴 거는 이거를 다 잘라 놓고,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울까요? 이거를, 아이고, 이거를 다 잘라 놓고 여기에 지금 그 말뚝을 다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뚝을 여기도 박고 여기도 박고 다 박았죠. 왜냐, 이걸 커브 컷에 이거를 다 잘랐으니까 막 차들도 올라올 수 있고 많은 뭐 리어카 뭐 이런 다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뚝을 박아서 못 올라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이 말뚝을 박을 필요 없는, 그리고 또 커브 컷을 여기서 여기까지 만드는 공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돈 들여서 더 안 좋게 만든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한 건데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말뚝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 표지판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럼 커브 컷이라는, 이렇게 지금 단높이가 안 보이죠. 이렇게 깎은 거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지판은 여기다 해놓고 여기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잘못된 거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서 단만 낮춰서 가고, 여기는 커브 컷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단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단 높이 그대로 가고 여기만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말뚝을 박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못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 정도 단은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못 이제 공사를 한 거죠. 뭐 디자인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 지시판도 위치도 지금 나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 말뚝도 피해야 되고 이 나무도 피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자인이.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이거는 제가 찍었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불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자체 이만큼, 이거는 시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죠.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데 개인이 지금 이렇게 점령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에도 구조물을 만들었고, 이 구조물은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지만 시소유에 이렇게 구조물을 하는 거는 허가를 받는데 이제 까다롭게 보통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소유에 침범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인도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 개인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이것도 사실 안 좋은 거죠. 아니면 개인 땅이 이만큼이 개인 땅이라고 했다면 요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원래 자기 개인 땅이고 이게 이제 시소유라면 요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요렇지는 않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한국 갔을 때 조금 놀랐던, 많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심지어 이렇게 큰 인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차도 여기 앞에 막 주차를 막 해요, 여기다가. 참,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다음 글을 보면,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뚝을 곳곳에 박았는데, 이 말뚝이 시공비가 대한민국 전국이죠, 전국. 전국이 이렇게 했다면 이 경비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했을까요, 이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이게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사람들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것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기 끝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 길이에 장애인 그 표지판만 있어도 되는 거죠. 이런데 돈을 쓰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문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뭐 그런 어떤 배려, 그게 더 중요하죠. 이거는 쓸데없는 돈이죠, 쓸데없는 돈.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어, 요것도 뭐 제가, 이거는 그 커브컷이라는 그 도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요만큼 담 높이가 있는, 요게 보통 이제 도로 사정이죠.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 사람들이 여기 인도를 다니는 거죠. 인도를 다니고 여긴 도로면입니다. 도로면이고 이제 비가 와도 인도로 넘어가지 않고 물이 이제 이쪽으로 다 흐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횡단보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분들이나 다른 어떤 뭐 밖에 있는 운송수단을 쓰는 그런 거는 이렇게 면이 같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요면하고 요면하고 같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여기서부터 컷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컷이 되는 겁니다. 컷이 돼서 되는데 이렇게 되는 요 부분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지시판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장애인 지시판이 있으면서 말뚝이 있는 거죠. 이 휠체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상하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뚝이 필요가 없고, 이 장애인 이거는 뭐 횡단보도 전체, 횡단보도 이렇게 있으면 횡단보도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말뚝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만 단을 이제 낮추는 거죠. 여기가. 그게 지금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여행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미국 사진을 조금 보면 요게 미국 사진이죠. 요게 횡단보도입니다. 여기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를 오고 가는데 장애인에서는 낮게 한 데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여기만 낮게 한 겁니다. 여기만 낮게 했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쪽 방향에 하나, 이쪽 방향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인, 여기에 장애인 이렇게 되는 거죠. 커브가 이제 컷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단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저 조금 특이한 상황은
미국은 여기가 메탈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횡단보도를 가는 요 부분만.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경사가 내려가서 커브 것이 여기서는 이제 면이 같은 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단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여기는 요 면보다 낮은 거죠. 요 면하고 똑같은 면이 이렇게 와서 휠체어해서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요 경사는 1대 12가 되는 거죠. 경사. 여기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요까지. 요게 이제 6인치. 이제 미국은 인치겠죠. 6인치를 올라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1대 10이니까 6피트가 이제 되는 거죠. 길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경우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깎는 거죠.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이만큼 다 깎는 거예요. 다 깎고 거기다가 깎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말뚝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뚝 두 개를 왜 하나요? 이 걸어가는 사람이 불편한데 그렇게 하는 거고. 요런 거. 이렇게 작게 하면 한국은 보통 가면 요즘은 이제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가 잘 안 보이는데 전봇대 같은 거 있는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작게 하면 옆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경우인데 요게 이제 한국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른 점은 여기서 요런 거는 뭐 아이디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레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레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레일이. 그래서 청소하기가 쉽겠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레일이라는 이 자체가 자동차를 위한 레일이 아니고 사람과 나무 사이를 격리하는 거니까 여기는 레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레일을 이렇게 설치하면 이것도 뭐 설치비가 조금 더 들 거고 여기 안에 쓰레기나 뭐가 이렇게 있을 때 꺼내기도 힘들죠. 여기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경우 이렇게 바로 청소도 쉽고 뭐 단가도 네면 하나 둘셋 네면을 공사하는 것보다는 3면 공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 한국에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거리 간격마다 그 소화전은 있어야 되겠죠.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에는 이 말뚝을 보호용으로 설치를 합니다. 2개. 그렇게 해서 말뚝은 소화전이 있는데 그런 데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도로 주차 요거에 대해서 또 잠깐 뭐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또 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에는 예전에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예전에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제는 이 번호를 앱을 깝니다. 앱을 깔아서 전화기에서 이 번호를 찾으면 구간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내가 뭐 1시간 주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차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앱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제 동전을 집어넣고 동전이나 카드를 해서 그러면 여기죠. 여기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영수증 나오면 영수증을 이제 차 유리 밑에 거기다 놔두고 있으면 이제 주차 요원들이 그걸 확인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티켓을 발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 티켓.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사진을 또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주차는 이 인도에 있는 이 부분에 차들을 주차를 합니다. 이걸 이제 거리 주차라고 얘기하죠. 거리 주차. 이거를 허용을 합니다. 이걸 허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공간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이제 돈을 결제를 하는 거죠. 그 미국은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저는 제가 갔을 때 도로에 제일 갓길에 주차하는 거는 하나도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한국은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왜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이 종이 뭉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하면 돈 내면 종이에 그거를 적어서 주는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투명하지도 않고 관리가 그리고 뭐 그런 건 골목 쪽에 전부 다 주차를 했었는데 이게 도로에 이게 주차가 가능하면 이런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 미국에서 오시게 되면 이제 뉴욕시는 그러니까 뉴욕은 이게 주나 시마다 이 주차 기계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요 기계는 이제 뉴욕시에 있는 기계죠. 뉴욕시에 있는 기계인데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앱으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동전을 넣던지 크레딧 카드를 넣어 가지고 이제 그 애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을 이렇게 꾹꾹 누르죠. 뭐 30분, 1시간 그렇게 하고 이제 돈 넣었으면 이제 요 파란 초록색 그린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리시브이 나옵니다. 영수증.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거의 거리에 보시면 뉴욕 요건 뉴욕이죠. 뉴욕 기준인데 요런 게 많이 보입니다. 요게 아까 그 주차 그 했던 그 좋은 번호죠. 요 번호로 앱에서 찾는 거죠. 근데 뭐 하여간에 요런 존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no standing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서 아침 9시까지는 주차를 못 하는 겁니다. 주차 자체가 아니고 차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이게 어떨 때는 이게 거리 주차 때문에 거리 청소 때문에 요런 조항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거리 청소를 요때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마라.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요 시간이 지나서 아침 7시에서 아침 9시까지 지나면 아침 9시에 되는 거죠. 아침 9시에서 저녁 7시까지는 여기는 아침 7시였지만 저녁 7시까지는 2시간 파킹을 미터로 돈 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시에서 7시까지 그 거리 주차가 가능합니다. 거리 주차가 가능하고 대신 미터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시에서 9시, 9시에서 저녁 7시니까 저녁 7시에서 아침 7시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공짜죠. 공짜.
공짜 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시까지는 자기가 주차를 해야 되면 미터 돈을 내야 되고 저녁 7시에서 아침 7시까지는 공짜로 주차할 수 있고, 대신 아침 7시에서는 차를 빼야 되는 거죠. 9시까지는 무조건 주차가 안 되니까, 거리 청소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은 except Sunday라고 돼서 일요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런 항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충 그렇게 그 정도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보통 주차를 이제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리 보면 이게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도로예요. 도로고 이게 중앙선이죠. 중앙선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도죠. 인도. 이렇게 차들이 가고 이렇게 차들이 가는데,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차를 여기다가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주차가 가능하고, 대신 주차를 하면 여기 이제 주차 미러에다가 돈을 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항시 가능한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이나 거리 청소 시간에는 차를 빼야 되는 거죠. 차를 빼게 되면 깨끗하게 이제 이 도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워 때는 차들이 여기에서 지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러시아가 지나서 이제 한가할 때는 차들이 주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라인들, 요 라인은 턱이 있는 거죠. 차들이 못 나가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단보도가 있다.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다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커브 컷을 만드는 거죠. 그 커브 컷에 대한 길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조금 뭐 단순하게 횡단보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규격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